시간을 드릴게요. 이도현이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소윤이가 서준이와 헤어질지도 몰라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의 행복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정희는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서 딸이 울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20년간 지켜왔던 거짓말 때문에 소윤이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이도현의 집에서 뛰쳐나온 후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에 가기도 싫었다. 엄마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소윤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이었다.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서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잖아. 서준이가 소윤이 옆에 앉았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요? 소윤이가 고개를 저었다. 20년을 속고 살았어요. 소윤아, 엄마를 어떻게 믿어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윤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서준이가 소윤이의 손을 잡았다. 나는 믿어도 돼. 정말요? 정말이야. 나는 너를 속인 적 없어. 소윤이가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지는 어떤가요? 뭐가? 저희 가족사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서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도 실망했어. 실망?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 서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소윤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소윤이가 서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런 건 상관없어. 서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내 가족이 어떻든 상관없어. 소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이야. 서준이가 소윤이를 껴안았다. 우리 결혼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한 것 같아. 서준이가 진심으로 말했다. 너도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잖아. 그럼 우리끼리라도 행복하자. 소윤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서준이의 마음은 고마웠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복잡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 시간 가져. 서준이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기다릴게. 얼마든지. 그때 소윤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이었다. 소윤이는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보세요. 소윤아. 어디 있어? 집에 와. 정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집에 안 갈래요. 소윤아.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딸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소윤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20년 동안 거짓말할 정도의 사정이 뭐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이도현과의 관계, 그때의 상황들, 딸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집에 와. 싫어요. 소윤이가 전화를 끊었다.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님이야? 네. 집에 가는 게 어때? 가기 싫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걱정하실 거야. 소윤이는 고민했다. 집에 가면 또 거짓말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듣게 될까? 어느 쪽이든 두려웠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서준이가 제안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버지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아니에요. 폐가 될까봐. 무슨 소리야.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서준이의 말에 소윤이가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그들은 결혼할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불확실했다. 한편 정희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소윤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연락이 없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다. 서준이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웠다. 오늘 일로 서준이 가족도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서준이었다. 소윤이는 저희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얘기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다행이었다. 적어도 소윤이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생각했다. 소윤이가 5살 때 세진이 떠난 그날 사고로 큰 빚을 지고 절망에 빠진 세진이 갑자기 사라졌다. 쪽지 하나만 남기고 미안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정희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소윤이의 양육. 그때 나타난 게 이도현이었다. 세진의 동료라고 소개하며 도움을 준다던 남자. 하지만 그의 도움에는 대가가 있었다. 정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던 선택들, 딸을 위해서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소윤이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한 것도 그것이 그때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5살 아이에게 아버지가 도망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딸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집에서 소윤이가 깼다. 하지만 기분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잠 잘 잤어? 서준이가 커피를 가져다 줬다. 고마워요. 아침은 어떻게 할까? 식욕이 없어요. 소윤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서준이가 토스트를 구워왔다. 고마워요. 정말, 뭐가?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한 거야. 서준이가 소윤이 옆에 앉았다.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소윤이가 한숨을 쉬었다. 집에는 가야겠지만 어머님과 얘기해봐야겠지? 네. 하지만 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진심을 얘기하면 돼. 진심이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서준이가 소윤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소윤이는 서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때였다. 같이 갈까? 괜찮아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소윤이가 일어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엄마와 진짜 얘기를 해야 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소윤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 오후 2시, 소윤이는 집 앞에 서 있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열었을 현관문이 무겁게 느껴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엄마, 왔어요. 거실에서 정희가 급히 나왔다. 소윤아. 정희 얼굴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밥은 먹었어? 네. 그래도 뭔가 더 해줄까? 괜찮아요. 소윤이가 소파에 앉았다. 정희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소윤이었다. 엄마, 얘기해요. 뭘? 아버지 얘기요. 진짜 이야기.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소윤아, 이제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소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제의 감정적인 모습과는 달랐다. 20년 동안 속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힘든 얘기야. 그래도 들을게요. 소윤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말이 맞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정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떠났어요? 사고가 났거든. 정희가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렸다.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하지만 상대방 차가 고급차였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상금이 엄청났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윤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 너도 아팠잖아. 폐렴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기억나요. 엄마가 울고 있었던 것. 병원비도 없었어. 사고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정희가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나 봐. 그래서 떠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쪽지만 남기고. 뭐라고 썼어요? 미안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소윤이의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너한테 어떻게 말해? 5살 아이한테 아빠가 도망갔다고? 정희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였다. 매일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어보는데 그럼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소윤이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빚도 있고 병원비도 없었는데.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누가 도와줬어요? 이도현 씨가. 서준이 아버지가요? 소윤이가 놀랐다. 그분이 왜? 아버지의 동료였거든.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이도현의 도움에는 대가가 있었다. 하지만 딸에게 그 부분까지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동료라서 도와준다고 했어. 거짓말이었다. 소윤이는 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뭐가? 이도현 씨가 도와준 이유가 정말 그것뿐이에요? 정희는 당황했다. 딸이 너무 예리했다. 그렇지. 엄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윤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니야, 진짜야.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소윤이는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엄마, 제발 다 말해주세요. 다 말했어. 아니에요. 뭔가 더 숨기고 있어요. 소윤이가 일어났다. 또 거짓말하는 거 맞죠? 소윤아, 20년 동안 거짓말해놓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다 말했어.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말해. 진실을 말하라고요. 소윤이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도현 씨와 엄마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딸이 눈치챈 것이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엄마, 소윤이가 소리쳤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이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 있었어.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뭐가요? 이도현 씨와 관계가 있었어. 소윤이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관계요? 그냥 그때 힘들 때 의지했어. 의지했다고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어.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댔어. 소윤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들었다. 그래서 제가 서준 오빠를 만난 거예요. 뭐가? 이도현 씨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부분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정말 모르겠어.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소윤이는 모든 것이 조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연애, 결혼, 모든 것이. 그럼 제 사랑도 가짜인 거네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희가 급히 말했다. 서준이는 진심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잖아. 하지만 처음 만남부터가 조작된 거라면 소윤이는 혼란스러웠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었다. 소윤아, 서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알아요. 하지만 이상해요. 소윤이가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게 이상해요. 정희는 딸을 달랠 말이 없었다. 사실 자신도 이도현의 진짜 의도를 모르고 있었다. 엄마도 이용당한 거예요? 소윤이가 물었다. 뭐가? 이도현 씨한테요.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이용당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때의 상황이 너무 복잡했다. 잘 모르겠어. 엄마도 피해자인 거네요. 소윤이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였다.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도 잘못했어. 너한테 거짓말한 것도. 소윤이는 엄마의 솔직함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제 어떻게 해요? 뭘? 이 상황을요. 정희도 모르겠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서준이와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왜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준이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소윤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준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진실만 말해주세요. 소윤이가 정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만날 거예요? 정희는 고민했다. 세진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윤이의 의견도 중요했다. 내가 원한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소윤이가 한숨을 쉬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네. 모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소윤이가 말했다. 엄마, 화는 나지만 이해는 해요. 소윤아, 그때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하지만 앞으로는 진실만 말해주세요. 그럴게. 약속해요? 약속해.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소윤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정희는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이도현, 세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 과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정희와 소윤이가 진솔한 대화를 나눈 지 며칠이 지났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소윤이는 서준이와도 자주 만나며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도현은 여전히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그날 오후 정희가 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낯선 여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이 지쳐 보였다. 혹시 김정희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최미란이라고 해요. 미란. 정희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해 보려 했다. 박세진의 아내예요. 정희의 손이 멈췄다. 세진의 현재 아내. 아, 네. 정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아니에요. 조용한 곳에서요. 정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잠깐만요. 정희가 가게를 정리하고 미란과 함께 근처 카페로 갔다. 서로 마주 앉았지만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세진이가 소윤이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됐나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소윤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하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죄송해요. 정희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이런 일로 부인께서도 힘드실 텐데. 미란이 쓸쓸하게 웃었다.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요? 세진이가 평생 그리워했거든요. 당신과 소윤이를. 정희는 놀랐다. 그랬나요? 네. 술 마실 때마다 얘기했어요. 미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섞였다. 미안하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세진이 그렇게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나 봐요. 용기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대요. 미란이 커피를 마시며 계속했다. 특히 소윤이가 자신을 원망할까봐. 그래서 20년을 그냥. 네.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지켜봤다고요? 정희가 놀랐다. 소윤이 학교 졸업식 때도 멀리서 봤고, 성인식 때도. 그런 일이. 당신이 시장에서 일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세진이 계속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왜 그런 말을 해주세요? 세진이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미란이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생했다는 걸. 정희는 미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평생 다른 여자와 아이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인은 어떻게 견뎠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요? 세진이를 사랑했으니까 견딘 거죠. 미란의 답이 담담했다. 비록 그 사람 마음 전부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정희는 미란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왜 나타난 거예요? 이도현 씨가 연락했어요. 역시 이도현이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소윤이가 결혼한다고. 아버지가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정희는 이도현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세진을 이용해서 자신을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진이가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근처 모텔에 있어요. 며칠째. 혼자서요? 저도 같이 왔어요. 정희는 의외였다. 왜요?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미란의 말에 정희는 감동했다. 이 여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세진이가 만나고 싶어 해요. 소윤이를. 소윤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와 딸이 만날 기회를. 정희는 고민했다. 소윤이의 마음도 중요했지만 세진의 마음도 이해가 됐다. 소윤이와 상의해 볼게요. 고마워요. 미란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이도현 씨, 조심하세요. 정희가 놀랐다. 왜요?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세진이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이요? 소윤이를 포기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이도현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세진이는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미란이 답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희는 불안해졌다. 이도현이 무슨 수를 쓸지 알 수 없었다. 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란의 경고가 정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카페를 나오면서 정희는 생각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이도현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소윤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희는 소윤이에게 이란과의 만남을 얘기했다. 아버지의 아내분을 만났어요? 응.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 같았어. 세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더라. 소윤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응. 하지만 내가 싫다면 안 만나도 돼. 소윤이는 고민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정말. 네. 하지만 엄마도 같이 가주세요. 알겠어.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하자고 해. 네. 소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도현이었다. 정희는 받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보세요. 정희 씨, 결정하셨나요? 뭐요? 제 제안 말이에요. 정희는 미란의 경고를 떠올렸다. 이 남자를 조심해야 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요? 세진 씨가 자꾸 소윤이를 만나려고 하거든요. 역시 이도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그건 저희 가족 일이에요. 가족이라니요? 이제 우리도 곧 가족이 될 텐데. 이도현의 말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소윤이와 서준이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위협이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가 반대하면 당신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복잡한 가정사가 있으니까. 정희는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내일까지요. 이도현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그냥 시장 일 때문에.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소윤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었다. 이도현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딸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다음 날 오후 정희와 소윤이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세진과 미란이 오기로 한 장소였다. 소윤이는 계속 다리를 떨며 불안해했다. 긴장하지 마.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냥 떨려서. 당연해. 20년 만이니까.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세진과 미란이었다. 세진은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다. 미란은 조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저 분이세요? 소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정희가 답했다. 세진이 가까이 다가왔다. 소윤아.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녕하세요. 소윤이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정희가 일어서서 미란과 인사를 나눴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네, 사람이 벤치에 앉았다. 세진과 소윤이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많이 컸구나. 세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예쁘게 자랐어. 감사합니다. 소윤이의 대답은 딱딱했다. 결혼한다고 들었어. 네. 축하한다. 고마워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20년의 시간이 너무 컸다. 세진이 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내 생일 때마다 준비했던 거야.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소윤이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편지요? 응. 매년 내 생일에 썼어. 세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보내지는 못했지만
소윤이가 편지들을 받아들었다. 1통, 2통, 20통이 넘었다. 왜 보내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 세진이 고개를 숙였다.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소윤이는 편지 중 하나를 펼쳐보았다. 소윤아, 아빠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다. 10살이 된 너는 어떤 모습일까? 학교는 재미있니? 친구들과는 잘 지내니? 글씨가 흔들렸다. 눈물로 번진 듯 했다. 소윤이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말 매년 쓰신 거예요? 응. 내가 돌이 지났을 때부터. 세진이 답했다. 그때부터 20살까지. 소윤이는 더 많은 편지를 읽어보았다. 소윤아, 고등학교에 입학했구나. 아빠는 너의 입학식을 멀리서 봤어. 교복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어. 소윤아, 성인이 되었구나. 아빠가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모든 편지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소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이렇게 멀리서만. 아빠가 잘못했어. 세진이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해. 소윤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왜 떠났어요? 소윤이가 물었다. 정말 왜 우리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세진이 급히 말했다.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빚 때문에 너희들만 힘들게 할 수 없었어. 세진이 그때를 떠올렸다. 매일 독촉 전화가 오고 너는 아프고 그래도 가족인데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윤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게 해결책이에요? 세진은 할 말이 없었다. 딸의 말이 맞았다. 아빠가 약했어. 세진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겁쟁이였어. 겁쟁이면서 왜 이제 와서 나타나요? 소윤이가 따졌다. 20년 동안 없다가 지금 와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사과요. 그리고 축하해주고 싶었어. 내 결혼을. 소윤이는 편지들을 다시 보았다. 한 장 한 장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편지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미란이 끼어들었다. 저도 봤어요. 매년 쓰시는 거. 그리고 소윤이 사진도 몰래 찍어서 보관하고 계셨어요. 소윤이가 놀랐다. 사진이요? 세진이 지갑을 꺼냈다. 안에는 소윤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멀리서 봤어. 입학식, 졸업식, 성인식. 세진이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다.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 소윤이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 왜 다가오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 세진이 다시 답했다. 그리고 너희가 행복해 보였어. 행복해 보였다고요? 엄마랑 둘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 세진이 정희를 바라보았다.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세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소윤이가 말했다. 저도 어른이 됐고 결혼도 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 세진이 딸을 바라보았다.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서. 아빠 역할이요? 결혼식에서 너를 신랑에게 넘겨주고 싶어. 세진의 말에 소윤이의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소윤이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다. 소윤아. 정희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소윤이가 눈물을 닦았다. 그냥 복잡해서. 당연해. 시간이 필요하지. 미란이 따뜻하게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봐. 소윤이는 편지들을 다시 보았다. 20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편지들. 이 편지들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히. 세진이 기뻐했다. 다 내 거야.
그리고 소윤이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세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네. 천천히, 조금씩. 고마워. 소윤아. 세진이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 미란도 기뻐했다. 잘 됐네요. 정이만 복잡한 표정이었다. 기쁘면서도 걱정됐다. 이도현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엄마도 괜찮으시죠? 소윤이가 물었다. 응. 내가 원한다면. 정이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천천히 하자. 네. 소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가봐야겠어요. 미란이 일어났다. 소윤이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고. 네. 고마워요. 정이가 인사했다. 세진이 소윤이에게 다가갔다. 소윤아. 정말 고마워.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세진이 딸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응. 다음에 봐. 세진과 미란이 떠나고 나서 정희와 소윤이만 남았다. 어때? 정희가 물었다. 복잡해요. 소윤이가 편지들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다행이네. 엄마는 어떠세요? 뭐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거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힘드시죠? 조금. 하지만 내가 좋다면 괜찮아. 소윤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엄마. 뭐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정희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이도현의 최후 통첩이 오늘까지였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도현이었다. 엄마, 전화 받으세요. 응. 정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결정하셨나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세진 씨와 만났다고 들었는데 역시 감시하고 있었다. 네.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건 제가 말할 일이 아니에요. 소윤이가 받아들였나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해주세요. 왜 그걸 알아야 해요? 제 제안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요. 이도현이 압박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정희는 소윤이를 바라보았다. 편지를 읽으며 웃고 있는 딸을. 이 아이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내일 답해드릴게요.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하루만 더 주세요. 정희가 간청했다. 마지막입니다. 이도현이 경고했다. 내일 오후까지만. 전화가 끊어졌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이도현과의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왔다.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도현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다. 와주셨네요. 약속이니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결정하셨나요?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정말 소윤이와 서준이가 만난 게 우연이었나요? 이도현이 잠시 멈췄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제 딸의 인생이니까.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꾸민 일인지 알고 싶어요. 이도현은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우연은 아니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 하지만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준이는 정말 소윤이를 사랑해요. 이도현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제가 소개해줬지만 그 후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럼 서준이는 모르는 거예요? 네. 아들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었으니까.
이도현의 답이 솔직했다. 20년 동안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게 이유가 돼요? 제 딸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도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진심이에요.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라고요? 정희가 비웃었다. 진심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나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이도현이 반박했다. 당신은 저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정희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도현이 정희에게 다가갔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요? 소윤이와 서준이가 결혼하면 우리는 사돈이 되잖아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당신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희가 끼어들었다. 결혼을 막겠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도현이 차분히 답했다. 세진 씨가 나타난 상황에서 우리 서준이가 그런 복잡한 가정과 연결되는 게 좋을까요? 협박이네요.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이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저는 항상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정희는 이 남자가 정말 싫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다. 제 대답을 들으시겠어요? 네. 이도현이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싫어요. 이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싫다고 했어요. 당신의 제안을 거절해요. 정희 씨, 소윤이와 서준이의 결혼을 막고 싶으면 막으세요. 정희가 일어섰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잠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도현이 급히 일어났다. 소윤이가 얼마나 서준이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럼 왜? 그 사랑이 진짜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정희가 돌아서려고 했다. 정희 씨. 이도현이 정희의 팔을 잡았다. 놓으세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볼 게 없어요. 정희가 팔을 뿌리쳤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모든 걸 잘못했어요. 정희가 분노했다. 사람을 이용하고 협박하고 조종하는 모든 것들을. 그건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정희의 목소리에 오랜 분노가 담겼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도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윤이가 울게 될 텐데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정희가 답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진실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꾸몄는지. 이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서준이도 상처받을 텐데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정희가 가방을 들었다.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정희 씨, 안녕히 계세요. 정희가 호텔을 나섰다. 이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상과 다른 결과였다. 정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이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편 정희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아, 나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소윤이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와줄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다. 서준이와 소윤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1시간 후 서준이와 소윤이가 집에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희가 두 사람을 소파에 앉혔다. 뭔가요? 서준이가 불안해했다. 이도현 씨와 우리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야. 정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사실 너희들이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 엄마, 소윤이가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서준이도 당황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이도현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일들, 이도현이 어떻게 두 사람의 만남을 조작했는지까지. 두 사람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우리 만남이 가짜라는 거예요? 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정희가 급히 말했다. 처음 만남은 조작됐지만 너희들의 사랑은 진짜야. 하지만 서준아, 내가 소윤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짜가 아니잖아. 정희가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윤이도 마찬가지고. 소윤이가 서준이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상관없어요. 소윤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서준 오빠를 사랑해요. 서준이가 소윤이를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희가 물었다. 결혼할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답했다. 아버지가 반대하시더라도요. 서준이가 덧붙였다. 정말? 네. 이제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서준이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더 이상 아버지 말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두 사람의 모습에 감동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고마워. 정희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해해줘서. 어머님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소윤이가 엄마를 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도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실을 말했고 딸과 서준이가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했다. 이제는 그들을 믿고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이틀이 지났다. 이도현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정희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이 남자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었다. 분명 뭔가 꾸미고 있을 것이었다. 그날 오후 서준이가 급하게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큰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소윤이를 고소했어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고소라니? 뭘로? 사기죄요. 사기죄?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사기죄? 저와 결혼하기 위해 신분을 속였다고.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요. 정희의 머리가 하얘졌다. 이도현이 이런 수를 쓸 줄 몰랐다. 지금 어디야? 소윤이와 함께 경찰서에 있어요. 경찰서? 네. 조사받고 있어요. 정희는 급히 시장을 정리했다. 내가 지금 갈게. 경찰서에 도착한 정희는 소윤이를 찾았다. 딸은 조사실에서 나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소윤아, 정희가 달려갔다. 엄마, 소윤이가 엄마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왜 이런 일이?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정희가 딸을 안았다. 서준이가 다가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정희가 서준이를 달랬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잖아. 아버지를 말려보려고 했는데 소용없었지? 네. 이미 고발장을 제출하신 후였어요. 서준이가 절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그때 경찰이 다가왔다. 김정희 씨죠? 네.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오세요. 정희는 소윤이의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조사실에서 경찰이 물었다. 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걸 알고 계셨죠? 네. 그런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정희는 사정을 설명했다. 20년 전의 상황, 세진이 떠난 이유, 그리고 어린 딸을 지키려 했던 마음을. 그럼 고의로
속인 건 아니군요. 네.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거죠. 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맞았다. 딸이 서준 씨와 사귈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럼 고발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위해 신분을 속인 건가요? 아니에요. 정희가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됐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정희를 압박했다. 마침내 조사가 끝나고 정희가 나왔다. 소윤이와 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일단 조사는 끝났어. 정희가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거래.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결과를 기다려봐야지. 서준이가 분노했다. 아버지가 너무 심하세요. 서준아, 진정해. 진정할 수가 없어요. 서준이가 소리쳤다. 이건 복수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라고요. 정희는 서준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다. 일단 집에 가자. 정희가 제안했다. 여기 있어봤자 달라질 건 없어. 집에 돌아온 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모두 말이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컸다. 엄마, 정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소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희가 딸을 안심시켰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정희도 확신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도현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희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비열한지 새삼 깨달았다. 누구예요? 서준이가 물었다. 아버지예요. 정희가 솔직하게 답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서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정말 비겁하세요. 서준아, 어머님. 아버지 제안이 뭐예요? 정희는 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다. 나랑 사귀자는 거야. 뭐라고요? 서준이가 놀랐다. 그 대가로 너희들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도 안 돼요. 서준이가 분노했다. 그건 협박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거절했어. 잘하셨어요. 서준이가 정희를 지지했다. 절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소윤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정희는 두 사람의 의지에 감동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법정 공방, 그리고 이도현의 끈질긴 방해. 과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세진이었다. 여보세요. 정희야. 소식 들었어. 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정희는 의외였다. 세진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 어떡해요? 증인으로 나설 수 있어. 증인이요? 내가 왜 집을 떠났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증언할 수 있어. 정희는 세진의 제안에 고마웠다. 하지만 당신도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 소윤이를 위해서라면. 세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번만큼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조금 희망을 가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세진도 있고 서준이도 있고 무엇보다 소윤이가 있었다. 이도현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과 사랑 앞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소윤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서준이도 동참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딸의 행복과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이도현에게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협박에도. 밤이 깊어갔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사랑과 진실이 있는 한. 일주일 후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세진이 소개해준 변호사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안심시켰다. 사기죄로 기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고발인의 주장의 근거가 부족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다. 딸의 아버지 신분을 숨긴 것과 사기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정희는 조금 안심이 됐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민사소송이요? 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변호사가 솔직하게 답했다.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이도현이 얼마나 끈질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증인이 나타났거든요. 증인이요? 네. 박세진 씨 말고 다른 분이요. 정희는 의아했다. 누가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걸까? 누구인데요? 이도현 씨 회사 직원이에요. 정희는 놀랐다. 이도현 씨 회사 직원이 왜? 20년 전 일을 증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당시 이도현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오후 정희는 그 증인을 만났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이도현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 씨죠? 네. 저를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요.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20년 전 사장님이 하신 일들을. 어떤 일들이요? 박세진 씨 사고에 대해서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다. 사장님이 그 사고를 알고 계셨어요. 미리요? 네. 사고 나기 전부터 박세진 씨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왜요? 당신 때문이었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이 당신을 좋아하신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사고가 나자 기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이도현이 그렇게까지 계획적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박세진 씨가 도망간 것도. 뭐라고요? 사장님이 부추기신 거예요. 남자의 말에 정희는 경악했다. 무슨 뜻이에요? 박세진 씨에게 접근해서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빚이 더 늘어날 거라고, 가족들만 힘들게 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세진이 떠난 것도 이도현의 조작이었다는 것이. 증거가 있나요? 당시 통화 녹음이 남아 있어요. 남자가 녹음기를 꺼냈다. 사장님 지시로 모든 통화를 녹음했거든요. 녹음을 들어보니 정말로 이도현이 세진을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노릇하기 어렵지 않나요? 새 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정희는 분노가 치솟았다. 이런 일이.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남자가 미안해했다.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고.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양심상 견딜 수 없었어요. 남자가 솔직하게 답했다. 특히 이번에 고발까지 하신다는 걸 듣고. 정희는 남자에게 고마웠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이 녹음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남자가 녹음기를 정희에게 건넸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됐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소윤이와 서준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둘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아버지가 떠난 것도? 소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도현 씨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정희가 답했다. 모든 게 그 사람의 계획이었어. 서준이가 분노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서준이가 주먹을 꽉 쥐었다.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요. 소윤이도 분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린 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야. 정희가 두 사람을 달랬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때 서준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도현이었다. 받을까요? 받아봐. 정희가 말했다. 이제 당당해질 때야. 서준이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서준아, 집에 와. 이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얘기할 게 있다. 저도 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요. 뭐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서준이가 전화를 끊었다. 가실 거예요? 정희가 걱정했다. 네. 이제는 아버지와 결판을 내야 해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같이 갈게요. 소윤이가 말했다. 혼자 가면 안 돼요. 고마워. 소윤아. 서준이가 소윤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가죠. 정희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것은 서준이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일.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님. 두 사람이 집을 나섰다. 정희는 창밖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남았다. 과연 서준이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도현이 더 강하게 나올까? 정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두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진실이 승리하기를. 한편 이도현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준이와 소윤이는 대화를 나눴다. 무서워요? 소윤이가 물었다. 조금. 서준이가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제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소윤이가 서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니까. 서준이는 소윤이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맞다.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진실도 함께 있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와 맞설 준비가 됐다. 진실과 사랑을 무기로. 이도현의 집 거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다. 소윤이는 서준이 옆에 앉아 있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왜 데려왔어? 이도현이 소윤이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가족 얘기니까 함께 들어야죠. 서준이가 단호하게 답했다. 가족? 이도현이 비웃었다. 아직 가족도 아닌 사람을 왜? 곧 가족이 될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 이도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서준이가 녹음기를 꺼냈다. 아버지, 이거 들어보세요. 뭐야? 그게? 2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서준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도현이 세진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구한 거야? 아버지 회사 직원이 주었어요. 서준이가 차분히 말했다. 양심상 견딜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배신자가. 이도현이 분노했다. 20년간 월급 받아먹으면서. 배신자는 누구예요? 서준이가 반박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시나요? 서준아,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박세진이 떠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건 소윤이 가족이 20년간 고생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고요. 소윤이가 끼어들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도현이 소윤이를 바라보았다. 넌 이해 못할 거야. 이해시켜 주세요. 소윤이가 똑바로 말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 엄마를 사랑했어. 사랑이라고요? 소윤이가 비웃었다.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게 사랑이에요? 넌 몰라. 이도현이 소리쳤다. 20년간 잊지 못하고 살아온 마음을. 그래서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서준이가 분노했다. 그게 정당화돼요?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야. 이도현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후회 안 하신다고요? 소윤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덕분에 너희가 만났잖아. 이도현이 개념을 바꿨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어. 말도 안 돼요. 서준이가 일어났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이잖아. 이도현이 태연하게 말했다. 너희가 사랑하게 됐으니까 다 잘 된 거야. 소윤이가 참을 수 없었다. 저희 사랑을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 저희가 사랑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소윤이의 말에 이도현이 당황했다. 그리고 저희 사랑은 아버지 덕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희끼리. 소윤이가 서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조작과는 상관없이 진짜 사랑을 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사랑은 가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만남의 시작이 조작됐다고 해서 사랑까지 가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서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이도현은 아들들의 모습에 놀랐다.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고발을 취하세요. 서준이가 말했다. 그리고 정희 어머님께 사과하세요. 사과? 네. 20년간 괴롭힌 것에 대해서요. 이도현이 웃었다. 그럼 난 뭘 얻는 거야? 아들을 얻으시죠. 서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진짜 아들을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서준이가 슬프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도현은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조종하는 인형이었죠. 서준아.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서준이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그럼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면 함께 할 거예요. 진짜 아버지? 네. 저를 조종하지 않고 제 선택을 존중하는 아버지요. 이도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줄 몰랐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아버지요. 서준이가 덧붙였다. 특히 소윤이와 정희 어머님을. 소윤이가 서준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서준이가 마지막 흥보를 했다. 진짜 아버지가 될 건지 아니면 저를 잃을 건지. 이도현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들을 잃는 것과 정의를 포기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시간을 줘. 이도현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드릴게요. 서준이가 일어났다. 내일 이 시간에 답을 들려주세요. 서준아,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소윤이와 결혼할 거예요. 서준이가 문으로 향했다. 다만 아버지와 함께 할지는 아버지 선택에 달려 있어요. 소윤이도 일어났다. 안녕히 계세요. 두 사람이 집을 나갔다. 이도현은 혼자 남겨졌다.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다. 이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20년간 꿈꿔왔던 일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의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을 조종하려는 욕망.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잃게 만들고 있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집착을 택할 것인가? 이도현은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다음 날 그 답을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가족의 운명을, 사랑의 운명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다음 날 오후 서준이와 소윤이는 다시 이도현의 집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이었다. 이도현의 최종 답을 들을 시간. 거실에서 이도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 많이 늙어 보였다. 아버지,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앉아라. 이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결정하셨나요? 서준이가 물었다. 이도현은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준아, 미안하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다. 아버지, 너를 이용해서 미안하고 내 사랑을 가지고 장난친 것도 미안하다. 이도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그리고 소윤아. 이도현이 소윤이를 바라보았다. 너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소윤이는 놀랐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다. 특히 내 어머니에게. 이도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 20년간 괴롭혀서 미안하다. 정말 진심이세요? 소윤이가 물었다. 그래, 진심이다.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어. 서준이가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다. 아버지,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다. 이도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 건지,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너희를 놓아주기로 했다. 이도현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모든 간섭과 조종을 멈추겠다.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정말이다. 그리고 고발도 취하겠다. 이도현이 서류를 꺼냈다. 이미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소윤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다. 당연한 일이니까.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이도현이 일어났다. 아마 정희 씨일 거야. 엄마요? 소윤이가 놀랐다. 제가 부탁했어.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이도현이 문을 열고 정희를 맞이했다. 정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소윤이가 걱정돼서 왔어요. 정희가 딸을 바라보았다. 앉으세요.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이도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랐다. 20년간 당신과 소윤이를 괴롭힌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갑자기 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었어요.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워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진 씨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이도현이 계속했다. 그분이 집을 떠나게 만든 것도 제 잘못이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간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았다. 앞으로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도현이 약속했다. 서준이와 소윤이의 결혼도 진심으로 축복하겠어요. 서준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다.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이도현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 소윤이도 눈물을 흘렸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지 해라. 정희가 일어났다. 그럼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네, 어머님. 서준이가 기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정희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정희, 소윤이, 서준이, 그리고 세진과 미란까지. 결혼 준비를 위한 자리였다. 날짜는 언제로 할까? 정희가 물었다.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이 어떨까요? 소윤이가
제안했다. 좋아. 세진이 동의했다. 아빠가 소윤이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야. 정말요? 소윤이가 기뻐했다. 당연하지. 아빠의 마지막 역할이니까. 세진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겼다. 그리고 엄마는 어머니 역할을 해주세요. 소윤이가 정희를 바라보았다. 당연히 그래야지.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다. 미란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미란 이모도 함께해요. 소윤이가 미란에게 말했다. 저도 가족이니까. 고마워. 소윤아. 미란이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고마워. 서준이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정희가 서준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좋은 사위 얻어서 기뻐. 제가 더 기뻐요. 좋은 가족들을 만나서. 그날 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 20년간의 거짓말, 이도연의 괴롭힘, 가족의 상처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됐다. 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세진과도 화해했다. 이도현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무엇보다 소윤이가 행복해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정희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됐고 미래에는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미래가, 사랑이 가득한 미래가, 그리고 진실한 행복이 기다리는 미래가. 한편 이도현은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20년간의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했다. 아들도 되찾았고 양심의 가책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이제야 알았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진짜 아버지로서 말이다. 이도현은 만족스럽게 와인을 마셨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인생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한 달 후, 서울의 한 웨딩홀. 아름다운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소윤이의 결혼식 날이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소윤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거울 속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울면 안 돼요. 소윤이가 웃으며 엄마의 눈물을 닦아줬다. 화장 번져요. 그래도 너무 예뻐서 어떡하니. 미란이 옆에서 함께 기뻐했다. 정말 공주님 같아. 미란 이모도 고마워요. 소윤이가 미란의 손을 잡았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예쁜 딸을 얻게 되어서. 그때 문이 열리고 세진이 들어왔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의젓했다. 아빠, 소윤이가 밝게 웃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세진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 괜찮아요? 너무 좋아서 그래. 세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제 정말 아빠 딸이에요. 그럼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지. 정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다. 결혼식장. 웨딩홀에는 많은 하객들이 앉아 있었다. 신랑 측 가족들과 신부 측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도현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겸손한 모습이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먼저 서준이가 입장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한층 성숙해 보였다.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됐다. 문이 열리고 세진과 소윤이가 함께 나타났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다. 아름답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세진은 딸의 팔을 받치며 천천히 걸었다. 2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소윤이는 아버지와 함께 걷는 것이 꿈만 같았다. 어렸을 때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재단에 도착하자 세진이 딸의 손을 서준이에게 건넸다. 부탁합니다. 세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소윤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준이가 정중하게 답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소윤이가 두 남자를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아버지와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두 사람. 목사님이 혼인선언을 시작했다. 신랑 이서준 씨, 신부 박소윤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이가 힘차게 답했다. 신부 박소윤 씨, 신랑 이서준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윤이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담겼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십시오. 서준이가 먼저 소윤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소윤아, 평생 사랑해. 저도 평생 사랑할게요. 소윤이도 서준이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이제 부부의 입맞춤을 나눠주세요.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축복했다. 정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딸이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 이도현도 진심으로 박수를 쳤다. 진정한 사랑을 보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피로 현장에서 축하 연회가 시작됐다.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정희, 세진, 미란, 그리고 이도현까지.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위해 건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정희 씨, 이도현이 정희에게 말을 걸었다.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정희의 말에 이도현이 감동했다.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느낌이었다. 세진 씨도 고마워요. 이도현이 세진에게 말했다. 제 잘못을 덮어주셔서. 서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세진이 어른스럽게 답했다. 이제는 모두 잊고 새 출발하죠. 미란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좋은 가족들이 생겨서 행복해요. 피로한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준이가 먼저 인사했다.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특히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해요. 소윤이가 이어받았다. 엄마, 20년간 혼자서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아빠, 늦었지만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세진도 눈물을 글썽였다. 미란 이모,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아버님, 소윤이가 이도현을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도현이 일어섰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으로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서준이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모든 분들도 행복하세요. 1년 후 소윤이와 서준이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다. 정희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지만 훨씬 여유로워졌다. 딸이 행복하니 자신도 행복했다. 세진과 미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진은 정기적으로 소윤이를 만나며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다. 이도현은 변화된 사람이 됐다. 회사에서도 더 인간적이고 따뜻해졌다.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모든 가족이 정희의 집에 모였다. 소윤이가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했다. 모두 앉으세요. 소윤이가 신비롭게 웃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정희가 궁금해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환호성. 정말 정희가 달려와서 딸을 안았다.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엄마. 소윤이가 행복하게 웃었다. 세진도 기뻐했다.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축하해요. 미란과 이도현도 함께 축하했다. 서준이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정희가 기쁘게 말했다. 우리 모두의 보물이니까. 그렇게 가족들은 웃음과 행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됐고 미래에는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래가, 진실한 행복이 기다리는 미래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미래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가족의 비밀과 배신 속에서도 결국 인간을 붙잡는 것은 사랑과 용서다. 20년간의 긴 여정 끝에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견례에서 시작된 비밀들이 모두 밝혀진 지금. 그들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사랑으로 하나 된 큰 가족의 미래가.